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공천 잡음이 뭐 약간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민감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 관심 많은 지역에서 공천 결과 나오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서울, 강남 등 이른바 국민의힘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탈락을 하면서 결국 탈락한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내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합 지역 선거구의 유영아 후보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22대 총선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체계적인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않고 불공정 시스템으로 그러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 시청했으니까 그래서 답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고 그러면은 경선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자 중앙일보 오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홍석준 이의 제기, 이채익은 무소속 출마 선언, 여당도 이제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자, 일단 어떤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곳곳에서 지금 공천 후유증으로 인한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 강남 병에 갤럭시 신화로 유명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전력 공천된 데 반발하면서 공관위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왜곡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었다고 피력을 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략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단수 공천으로 대구 달서갑에서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은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그동안 울산 남구 갑에서 내리 3선을 해온 이채익 의원은 지역구의 국민추천제 지정으로 사실상 컷오프되자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버렸다며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경준 의원이라든가 홍석준 의원, 이채익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가는 게 유경준 전 통계청장이에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제기한 게 나고 그만큼 나도 이 정부에 어느 정도 공이 있는데 내가 컷오프 됩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경준이 누구냐? 바로 유승민계다. 유승민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와요. 본인은 물론 기자회견할 때 탁 찍어서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살살 이제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점수가 그렇게 좋은데 왜 나를 떨어뜨립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자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경준 의원님도 지금 재배치하는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원하면은 그런 부분을 지금 컨택 중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연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혹시 뭐 유승민계여서 뭐 그렇게 불이익을 그건 아니고 그게 전체 틀에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유승민계여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이 있을 테니까. 근데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이러자 이례적으로 뭐 0점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 0점도 아니겠습니다만. 평가 점수를 공개를 하기로 했다고요. 공개했다고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그 전에 유경준 의원이 유승민계 그거 맞기는 맞죠. 그렇지만은 보다 확실한 유승민계가 유이동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런데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 들어서면서 정책위 의장으로 유임을 시켰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평택을에 공천을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승민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점수 평가를 공개를 했는데 본선 경쟁력을 하면서 1위가 49.6, 2위가 41.3. 이렇게 쭉 받았는데 그런데 이 지역의 강남병이니까는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58.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을 한 사람 중에서 1위가 49.6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10%포인트가 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도 못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위가 정당 지지율 받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전략 공천을 했다는 그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걸 공개를 했으면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공개를 했을 때 과연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컷오프된 경우가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 이 문제까지 번질 수도 있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정당 지지율보다 내가 개인 지지율이 더 높은데 나는 왜 떨어졌는데요?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특히 이 대구, 경북이나 이 강남 쪽에서는 거의 다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요. 개인 지지율보다는. 예, 그렇죠. 전통적 강세이기 때문에. 자, 여당도 이제 공천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쌍특권 표결이 지난달 29일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튼 의식을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쌍특권 표결에 대해서 이탈표가 나올까 봐. 그 이후에 이제 두드러지는 특히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 공천된 거는 물론 유영아 변호사가 사실 경기도 지역에서도 몇 번 출마했었어요. 그리고 뭐 실력도 있는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도 들이고 몇 번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홍석조 의원이 반발할만 해요, 저거는. 저는 그래서 아까 조국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탄핵 강행이 또 나올 수가 있다고요.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그 얘기가 꺼내지면은 다시 조국의 강, 탄핵의 강,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도 중도층에게 좀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